검사와 피고인, 거짓과 진실, 하나둘 드러나는 비밀과 진짜 피 튀기는 검사 내전을 그린 드라마 비밀의 숲,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집구석에 박혀서 듣기 딱 좋은 방송, 입만 열면 쉬질 않고 떠드는 다섯 주댕이들의 골방 토크쇼 집구석 주댕이들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줄거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주의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서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황시목 검사는 어릴 적 뇌수술을 받아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날 다른 서부지검 검사들의 비리 사실을 그들의 스폰서였던 박무성에게 제보받습니다. 박무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이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이제는 자신이 접대했던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황시목 검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제보를 받기 위해 박무성을 찾아간 시목은 이미 무성이 칼에 찔려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번뜩이는 추리로 무성이 TV가 고장났으며 오기로 했던 TV AS 기사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AS 기사를 용의자로 긴급 수배해 체포합니다. 용의자인 강진섭은 박무성이 죽은 집에 들어가 폐물을 훔쳐나온 것은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공판 검사인 영은수, 시목의 수습이기도 한 은수가 시목이 준 CCTV 자료를 이용해 용의자 강진섭을 구속합니다. 그러나 강진섭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여론은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찰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사까지 받게 된 황시목 검사는 사건 담당 경찰 용산경찰서 한여진 경위와 다시금 사건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둘은 CCTV가 각도까지 계산되어 연출된 화면이었고 용의자는 강진섭이 아닌 다른 누군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한 시목은 두 달 안에 이 박무성 살인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방송에 나와 공언합니다. 한편 서부지검 차장검사인 이창준 검사는 스폰서인 박무성이 죽은 것에 안도했지만 자신의 비리를 캐고 있는 황시목 검사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박무성이 성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김가영이라는 아이를 수배하고 시목과 협상을 해 시목의 내사를 중단시키는 대신 박무성에게 스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어 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에 창준의 오른팔인 서동재 검사는 김가영을 찾고 이상한 냄새를 맡은 시목은 서동재를 쫓습니다. 둘 모두가 김가영의 흔적을 발견한 그날, 가영은 죽은 박무성의 집 욕조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이 됩니다. 시목은 김가영이 발견된 형태로 보아 누군가에게 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김가영이 사실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를 통해 김가영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음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시목은 한 CCTV 영상에서 김가영이 이창준 검사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죠. 한편 오른팔 서동재는 김가영이 납치당할 때 흘린 휴대전화를 입수해 가지고 있었고 시목과 여진은 동재의 휴대전화 벨소리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시목과 여진은 서동재가 박무성의 아들인 경환이 과거 김가영을 알았다는 이유로 증거를 조작하여 경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목과 여진은 동재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또 이 무렵 신문사 성문일보에 제보자를 알 수 없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서부지검의 검사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얼마 전 죽은 박무성이 그 비리의 중심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난리를 수습하기 위한 특임검사로 시목이 지목되고 서부지검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시목은 특임팀을 꾸립니다. 특임팀에는 박무성 사건 담당 경찰관 한여진 경위와 장건희 형사, UDT 출신 검찰 수사관 윤세원 과장, 시목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시민운동가인 김정본 등이 포함됩니다. 특검은 창준의 장인어른인 이윤범이 회장으로 있는 재벌그룹 한조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첫째, 한조그룹 이윤범은 옛날 영은수 검사의 아버지인 영일재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둘째, 이윤범은 사위인 이창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박무성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가 서부지검에 비리를 제보한
성문일보의 사장은 과거 창준의 아내 이연재를 좋아했지만 연재가 창준과 결혼하자 한조그룹에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즉 제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것이죠. 한편 창준은 장인 이윤범의 도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이번에는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식불명 상태였던 김가영이 깨어납니다. 깨어난 김가영은 뭔가 기억나는 것 없냐는 심옥의 말에 07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한편 김가영이 깨어나고 심옥이 성문일보와 한조그룹 간의 관계를 알게 되자 조바심이 난 창준과 이윤범은 특임팀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심옥과 서부지검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찾아 특임팀 해체를 만류하지만 결국 특임팀은 해체되고야 말죠. 특임팀이 해체되었음에도 심옥과 여진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에는 영은수 검사가 살해됩니다. 심옥은 머지않아 살해당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 영은수의 아버지 영일재 장관은 이윤범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윤범의 탈세 및 범죄 혐의 증거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옥이 조사 과정에서 영일재 장관의 이 증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영은수는 이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은수가 이 USB를 찾으려 집에 들렀고 바로 여기서 한조그룹의 해결사에 의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은수 검사의 죽음 덕분에 박무성 살인 사건의 진범도 알게 됩니다. 특임팀이 해체되던 밤 영은수 검사도 특임팀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영은수 검사는 실수로 특임팀 윤세원 과장의 옷에 물을 쏟게 되는데 그의 몸에는 UDT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UDT의 DT가 김가영이 내뱉었던 07의 정체였죠. 심옥은 곧장 공항에서 떠나려던 윤세원 과장을 체포하고 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죠. 그러나 한 가지 끝까지 풀리지 않았던 의문은 누가 윤 과장의 배후인가 였습니다. 윤 과장이 성문그룹과 한조그룹의 관계, 영일재 장관 뇌물 의혹의 진실 이런 것들까지는 알지 못했을 테니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의문을 계속하던 심옥은 결국 진짜 범인을 밝혀냅니다. 윤 과장의 배후에는 이창준이 있었습니다. 박무성을 한조물리에 소개한 것도 박무성이 서부지검을 들락거리며 브로커 짓을 하게 만든 것도 모두 창준이었습니다. 창준에게 전화를 거는 심옥. 한 공사 현장에서 심옥과 만난 창준은 앞서 일어났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공사장에서 투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방을 발견한 심옥은 창준이 벌인 모든 일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됩니다. 가방 안에는 한조그룹의 각종 비리를 입증할 증거와 한 장의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준은 유서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 부패와 해악이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찾아 판을 뒤엎겠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해결하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창준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한조그룹을 몰락시키기 위하여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증거로 남기고 한 살인사건을 통해 검사들이 브로커를 수사하게끔 만들어 창준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조그룹을 저격하게끔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 이 모든 일은 창준의 큰 그림이었고 심옥은 이 그림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윤범을 구속하며 소위 이창준 게이트를 마무리시키는 황심옥 검사. 하지만 그 후폭풍으로 그는 남해로 좌천됩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TV에서는 또 다른 권력자의 비리가 보도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옥은 그 비리의 특임검사로 임명되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심옥의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네, 저희 지금 줄거리랑 명장면, 명대사까지 잘 들어주셨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인 인기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